생각보다 많지는 않네. 빅펌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중형이나 그리고 뭐 부티크, 그러니까 회계사 중에 로스쿨을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1인칭 회계사 시점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학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존 사법고시가 폐지가 되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조 시장에 들어가서 변호사로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도입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제 학부를 마치고 바로 로스쿨 들어가시는 분들도 다수 계시지만 전문 자격사라든지 특정 업계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자격사들이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회계사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로스쿨 입학하는 것이 가성비가 있느냐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스쿨에 전문 자격사가 몇 명이나 입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라는 곳에서 로스쿨 합격자 통계 자료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보도자료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개년치가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2개년치였어요. 제일 처음에 보도자료가 나온 2009년의 경우에는 전문 자격사가 몇 명이나 입학을 했는지의 내용이 없었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문 자격사가 몇 명이나 입학을 했는지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2년 그리고 18년을 제외하고 그러면은 총 12개년치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19년에는 의사 몇 명, 약사 몇 명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었지만 그 두 개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쭉 그냥 의료인으로 해서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약사 모두 통틀어서 그냥 의료인 몇 명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직업이라든지 전문 자격 소지 현황은 해당 협의회에서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를 한 것이라서 실제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쭉 해서 보면 로스쿨 도입 이후 회계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206명, 그리고 변리사의 경우 89명, 그리고 세무사의 경우 35명, 노무사 60명, 법무사 3명, 그리고 의료인이 126명입니다. 이걸 보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9년이랑 2018년을 제외하고 12개년 동안 합격한 사람이 총 12,000명 정도거든요. 거기서 200명 정도 로스쿨에 입학을 한 거니까요. 그 비율로 치면은 1.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 로스쿨에 갈까 말까 한 거죠. 202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1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7명, 8명이 서울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30명이 스카이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서울 10개 대학 출신이 100명 중에 73명, 74명이 넘어가거든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2명도 안 되게 로스쿨에 입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죠. 다음으로는 회계사가 로스쿨로 진학을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있느냐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해요. 우선 연차를 두고요. 그리고 1년차, 2년차, 9년차까지 할게요. 그리고 어쏘 1년차가 있겠죠. 어쏘 1년차, 그리고 어쏘 2년차, 그리고 시니어 어쏘 1년차, 2년차, 3년차, 시니어 어쏘 3년차, 그리고 매니저 1년차, 매니저 2년차, 매니저 3년차, 시니어 매니저 1년차까지 둘게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습 기관별로 수습 공인회계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86%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빅4죠. 3일, 삼정, 그리고 한영, 안진 이렇게 이제 수습을 간다고 해요. 86%가 4대 회계법인으로 가고
제가 특전 법인을 꼽아서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급여 수준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회계사 급여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업계에 따르면 신입 회계사 연봉은 6천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력난으로 1억 원을 웃도는 분위기이다. 근데 여기 보면 성과급을 더하면 연봉은 더욱 뛰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급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과 같은 경우에는 로스마다 다르고 또 팀마다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분들도 또 사람마다 성과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성과를 빼고 기본급만으로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봉이 1,000만 원이고 그리고 매니저가 1억이래요. 매니저가 1억이래요. 그리고 그럼 대충 뭐 한 1,000만 원씩 뛴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 뭐 비슷할 거예요. 네. 이제 제 영상 보면은 3년차 1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급이 8천이니까 월 67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보통 성과로 하면은 사실 이것도 법인마다 로스마다 다르긴 한데 200%는 좀 짠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받으면 400%뭐 이렇게 받으니까요. 300%만 해도 이제 벌써 1억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로스쿨로 갈게요. 케이스를 분류하는데요. 회계법인에 입사하지 않고 바로 로스쿨을 가는 경우랑 그리고 수습 1년 하고 나서 회계사 등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로스쿨 가는 경우 나눠서 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로스쿨 직행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의 경우에도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잖아요. 학비가 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 그 등록금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1억 9천 정도 들고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온 충남대의 경우 1년 동안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쿨을 통으로 산술평균하는 것보다 사립 그리고 공립으로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대, 연세대 등 사립 로스쿨 16개 대학의 1년 평균 학비는 1,574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죠. 1,574만 원. 3년 동안 든다고 하고 그리고 로스쿨을 나와서 빅펌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많으면 10%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중형이나 그리고 뭐 부티크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 그리고 사내변이 있겠죠. 그 외에도 뭐 공직에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까지 다 계산을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검사라든지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보통 경제적인 이유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테이블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군복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군복무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학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올해 9월 22일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태평양, 광장, 세종, 일촌 그리고 뭐 김앤장도 있겠죠. 그래서 초봉을 1억 5천만 원대로 인상을 한대요. 당연히 성과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세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전 1억 5천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봉 상승률인데 연봉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기사를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결과 빅펌 같은 경우에는 연봉 상승이 실수령으로 월 70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1억 6천 그리고 1억 7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2억이네요. 그 다음에 중형이랑 부티크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부티크 같은 경우에 특정 부분에 되게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뭐 형사면 형사? 되게 전문성이 있는 데를 부티크라 한대요. 그래서 빅펌처럼 많이 뽑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2명에서 5명 소규모로 뽑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급여 수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평균적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봉 상승 같은 경우에는 세전으로 월 50에서 100, 100까지 오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월 50에서 100 정도로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값으로 하면 뭐 75만 원씩 12개월 하면은 9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서 채용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기본급이 7,200 정도. 그리고 연봉 상승 같은 경우에는 월 50 정도가 평균이라고 해요.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중형이랑 차이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월 50 정도씩 늘어난다고 치면
600씩 내는 거죠. 사내변으로 가시는 분들도 은근 많대요. 워라밸 추구하시는 분들,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엄청 큰 대기업이거든요. 6,500? 그러니까 대리급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리급으로 가서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고 그 다음에 과장급, 그러니까 뭐 선임 변호사 이런 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오른다고 해요. 보통 한 5년 차쯤 9,5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공립 로스쿨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 평균 학비가 1,050만 원 정도더라고요. 회계사의 경우 이제 9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8억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성과까지 하면 엄청 많이 벌죠. 회계사 하세요, 여러분. 회계법인에서 9년까지 있다라는 가정 자체가 엄청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쿨 가신 분들이랑 또 비교를 위해서 우선 그냥 남아있다라고 이제 되게 어려운 가정을 한 거죠. 만약에 사립 로스쿨에 가서 빅펌을 갔을 경우 같은 타임라인 동안 벌어들인 돈이 한 1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아지겠죠. 네, 이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빅펌을 가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중형이나 부티크, 소형이나 그리고 사내변으로 간다. 그러면은 가성비를 포기하고 빅펌에 남아있는 회계사보다 돈은 많이 못 버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빅펌에 갔을 때 손익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면요. 로스쿨에 가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4년차까지 버텼을 때 이제 그대로 회계사를 계속 해온 친구들하고 손익분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형 법무법인에서 3년차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회계법인에 계속 남아있는 매니저 1년차 친구들이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적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손익분기를 넘으려면 최소한 빅펌에서 4년차는 근무를 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경우에도 3년차, 4년차쯤 되면 이직하는 좀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대충 4년 정도까지 버티면 계속 4대 법인에서 회계사 생활을 해온 친구들만큼 이제 벌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계산에서 썼던 가정들 중에 이제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회계사가 4대 법인의 시니어 매니저 연차까지 계속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로스쿨에 가는 것도 회계사 합격하자마자 소속 밟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거, 밑에도 좋은 점 바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변시도 한 번에 합격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죠. 좋은 로스쿨인 고대라고 해도 76% 정도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 하면은 80% 정도, 그리고 연대는 70% 정도죠. 그러니까 회계사 중에 로스쿨을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회계사를 이미 합격한 입장에서 무위험 수익을 두고 이 빅펌을 트라이한다? 정말 쉽지 않죠. 가성비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만약에 1년차 수습을 했다라고 하면 빅펌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사 생활을 계속 해온 친구들보다 돈은 덜 벌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성비가 좋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또 변시도 합격을 하고 게다가 또 빅펌도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왜 회계사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만 제 로스쿨을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본 영상에서 사용된 기사는 밑에 다 링크로 달아두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